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좀 얘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박영식 시사 에디터가 미리 기사를 써놔야 할 정도로 단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상민 전 99.9999%로 100%였죠. 네, 확실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김용현 이후에 내란 공범 내란 주요 혐의자 새롭게 구속된 거라서 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알려진 부분은 그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했다 지시를 했다 네. 언론사들한테 그 부분만 알려졌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안을 보니까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사실 이 국무회의 계엄에 찬성할 만한 사람들만 별도로 선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렀고 그 행정부 장관이 이 평시에는 계엄을 하기 위해선 이 제청해둔 주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또 모든 국무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관은 또 불러들이질 않았고 자기들에게 찬성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11명을 채우려 했었다라는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그 단전 단수할 때 저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서로 다 들고 있었고 한덕수 지금 당시 총리랑 이렇게 같이 보기도 했다는 것까지 다 네. CCTV 찍힌 게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 영장이 기재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저는 99% 구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12시 45분이에요. 이거는요. 영장 담당 판사가 별로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일날 내기는 너무 민망하니까 자정 넘기고 일찍 집에 가서 쉰 겁니다. 보통 조금 심각하면 3, 4시 나오죠. 아시잖아요. 3시, 4시 넘겨서 나오는 거. 그냥 명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는 개별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당시의 계엄, 즉 내란을 확실하게 돕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게 여기서 인정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에서 언론사들이 기능을 못하게 한 상황에서 당시 계룡대에서는 군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담당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되게 재밌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그 문건 있잖아요. CCTV에 나온 문건. 그게 울산 행사, 김장 행사 그 관련 문건이었다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 김장 문건이라고. 김장 문건? 아니 거짓말을 해도 여기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엽기적이라니까.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윤석열이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 전 장관한테 지시를 내린 거고 이상민이 허석곤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내렸고 소방재난본부를 거쳐서 각 일선의 소방서까지 다 퍼졌어요. 근데 말을 안 이제 당시에 안 들어준 게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예,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제 객관적으로 팩트로 정황 그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본인만 부인하면 그거는 구속이 빼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문제인데 이 오히려 다음을 더 봐야 될 대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그 제일 중한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고 그 다음에 그 내란 다음 날 12월 4일 날 그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박성대 전 법무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다음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 다음에 한정화 전 법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도 아무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특히 이제 그 삼청동 안가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모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조은석 특검팀이 빠지지 않고 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좀 주목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한덕수입니다. 이상민 이제 구속했으니까 빨리 한덕수 구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영택 씨라고 해서 그 저기 총리 비서실장 조사를 마친 걸 보면 바로 이제 한덕수는 다시 또 재소환 이미 14시간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고요. 몇 주 전에.
그때도 뭐 이제 하얗게 질려가지고 집에 갈 때 표정이 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에게 뭐 체크할 거를 좀 체크를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소환해서 한덕수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구속 여부를 물어보시면 여기도 99.9%가 아니고 100%인 게 일단 이상민이랑 겹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겹치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겹치고요. 위증 겹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덕수의 경우에는 뭐 강의구 부속실장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하고 뭐 심지어 이게 실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법 폐기도 기록물법 위반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혐의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거를 뭐 굳이 혐의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이상민과 같거나 더하거나입니다. 그러면 구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풀렸던 부분이 이런 것들도 있죠. 지금 이상민 장관과 겹치는 부분 혹시 단독으로 했던 부분도 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권한대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도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발을 안 담궜던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새벽에 갑자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밀어줬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가위동 쪽하고도 겹치는 게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무리해서 지명을 했던가라는 부분도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그 안가위동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검찰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특히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라인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한번 이제 직통 한 라인을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 한 라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계엄 다음날 회의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참 변명도 해명도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상민은 뭐 김장 얘기하고 이 사람들 연말 모임 얘기하고 계엄 그날과 12월 3일과 12월 4일날 국민들은요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무슨 연말 모임을 하고 그 김장을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 내렸을 때 김장 참 아유 진짜 초등학생도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그렇게 안 하겠다 진짜. 혼나죠. 그러면 국민들이 혼내야 돼요. 국힘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그 3대 특검 대응하겠다면서 갑자기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었어요. 뭐 이게 뭐예요, 특보니?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할 게 없죠. 할 게 달리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프랭카드를 그런 거 붙였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2평 감옥에 넣은 독재 정권 뭐 이렇게 표현하는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똑같이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독재 정권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부터 또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국회를 민주당이 꽤 많은 의석으로 압도적 일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법권까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장악했느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이게 이제 3권을 다 장악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거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설명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국힘의 그러면은 하남자 안철수 그리고 그를 쫓는 종교개입 권선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관세 협상 나온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갔으면 더 잘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팩트에도 맞지 않는 얘기였던 걸로 전혀 안 맞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실제로 탄핵이 안 됐죠. 네. 탄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네.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직 때려치고 대통령직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튀어나온 사람이 또 한덕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발언인지 저는 일단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요. 글쎄요, 뭐 이전 정권의 지금 피의자잖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무슨 관세 협상에 마치 대가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안철수 아저씨는 정무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것을 전당대회에서 슬로건처럼 지금 떠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덕수를 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제가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면 이건 정말 메시지 자체가 하나만한 얘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은 메시지예요.
그럼 에디터 이거 묶어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발끈했잖아요. 건수 착경이다. 이것도 아니, 약간 잠시만요. 이거 전략 이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오늘 김상욱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럼 김상욱 의원이 발끈하나요? 아니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발끈하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냥 전당대회에서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당에 뭐를 맡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좀 특검이 정치에 개입을 한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며 내가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라는 소스로 또 이제 이 특검 그러니까. 조사를 갖고 온 거거든요. 아니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김상욱, 우원식 다 국회의장이고 민주당 의원이에요. 참고인 조사는 해당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다 비상식적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시는 것 자체가 이거 정치인으로서 지금 그 나름 중진인데 이게 뭡니까? 제발 좀 참모들 의견 좀 들으세요. 방금 조금 비슷하시지 않았어요? 네? 안철수 의원. 아. 아니, 더 잘하죠 저는. 한번 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당의 독재를 막겠습니다. 잘하죠. 좋다 진짜. 잘한다. 권성동 의원은 예. 안철수를 향해서 하남자 이렇게 직격하더니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안철수 의원의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입장 표명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직격한 거는 권성동 의원 측의 판정승이었어요. 맞죠?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하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권성동 의원 지금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 이 통일교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그 의혹이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제시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본인이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사진도 나왔고요. 그 돈 뭉치를 찍어놓은 것 그리고 메시지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성동에게 힘을 썼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사실상 너무 확실한데? 본인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입증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거기가 또 강원도 춘천경찰서에서 하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그 도박 의혹을 이 수사 정보로 알려줬다라는 건데 거기다 강원도 춘천이라는 거 지역에 또 맹주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형사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최초 구속될 사례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인정이 되면. 네.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국힘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악의적인 선동이다,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특보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종합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MBN에서만 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일본 정부가 일본 법원에다가 통일교 해산 신청을 합니다. 해산해달라고 요청을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 쪽에서 고액 헌금을 요구하고 이런 걸로 이제 그다음에 특정 물건 강매 신도들한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그 법원에다가 이거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베 전 총리 암살당했잖아요. 거기 그 살해범이 자기 모친이 고액 헌금을 저기다 내는 것 때문에 내가 격분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자금이 자민당한테 갔다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격분해서 그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 암살했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2023년 10월에 해산 신청을 했고 올해 3월에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연결이 좀 더 가봐야 되고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통일교에서 돈이 건너간 시점 중에 중요한 대목이 2023년 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통일교에서 권성동한테 간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쪽하고도 통일교가 연결되는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의 그 일본에서의 그 위축 문제가 한국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언론에서 이 예. 한학자 총재의 그 불법 도박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는 나왔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의 통일교 상황 이런 게 이 지금 우리 국내 상황하고도 어떻게 연동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연결되는 살펴보면 건지 그런 면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볼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일타 정치 너무 재밌어서 제가 시간을 생각을 못했는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시 시사 에디터, 황박열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서 출석하는 명태균 씨의 모습을 보면서 끝내주는 경제가 바로 방송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